네, 만기를 하루 앞두고 있어서일까요? 9월 들어서 대응하기 까다로운 시장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돌파구는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 박광남 팀장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시작이 이달 들어 가장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3,163선까지 지금 밀려있는 상태인데요. 자, 이렇게 흔들림이 크게 나오는 이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최근에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거시적인 영향을 먼저 좀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경기의 피크아웃 우려가 가장 큰 영향인 것 같은데요. 최근에 모건 스탠리나 골드만삭스 등 주요 IB들도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시키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게다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8월 고용 지표가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는 점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팬데믹 이후의 백신 접종률 상향에 따라서 서비스업 개선이 경제 활성화를 하반기에 좀 이끌어 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상황에서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서 이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같은 경우 사실 미국 경기의 둔화 우려는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산업 구조가 많이 변경되긴 했으나 여전히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증시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투자 심리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좀 있고요. 또한 글로벌 경기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위상도 살펴봤을 때 미국의 경기 둔화 이슈는 다른 선진국이나 신흥국 경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사실 중국의 경기 둔화 이슈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습인데요. 앞서서 한국이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중국항 수출 비중이 대략 한 20% 이상이 됩니다. 어제 발표된 중국의 수출 수입 지표가 예상치를 좀 상회하면서 약간의 우려를 완화를 시켜주긴 했는데 제조업 PMI 등 경제 지표가 시장 예상을 계속 하회하고 있다는 점, 특히 서비스업 PMI 같은 경우에는 50 아래로 떨어지면서 위축 국면에 돌입했다는 점이 우리나라한테도 우리나라 증시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 좀 주고 있고요. 거기에 8월 고용지표가 부진하면서 빠른 테이퍼링 이슈가 감소되기는 했습니다만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정책선의 움직임이 나타난 점도 전체적인 신흥국 증시의 위험선호 자산을 좀 제한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미시적인 부분에서 좀 들여다보면 대장주라고 불릴 수 있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업황 둔화에 대한 우려가 사실 증시가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는 우려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에 주가가 소폭 반등하긴 했는데 디램 현물가가 여전히 하락 추세에 있다는 점, 그리고 또한 전력 반도체 중 일부 칩들의 쇼티지 현상이 지속되면서 완제품 생산의 병목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계속적으로 좀 부담이 되는 모습입니다. 거기다가 오늘은 이제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반독점 이슈도 좀 제기가 되면서 네이버나 카카오 관련주들이 좀 급락을 하고 있는데 이 같은 영향들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투자 심리를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거시적으로는 경기 둔화 우려에 허덕이고 있고 그리고 국내 증시 그 내부로는 플랫폼 업체들의 하락, 거기다가 주도주였던 반도체주가 일어서지 못하면서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위축돼 있는 상황이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수급적인 면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내일이 내마녀의 날입니다. 자, 동시에 만기를 앞두고 계속해서 수급이 쭉 뻗어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자, 수급 언제쯤에 이렇게 꼬인 상황 풀릴 수 있을까요? 사실 일단은 이제 선물 기준으로 해서 9월 이제 선물 가격보다 12월 선물 가격이 좀 낮다는 부담이 아직까지는 좀 상존해 있고 그게 오늘 조금 반영되는 모습인데요. 일단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잦아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뭔가 어떤 특정 이벤트가 나와야 뭔가 좀 반전의 묘를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지준율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중앙은행 중에서 가장 빠르게 유동성 축소 움직임을 중국이 가져갔었기 때문에 근데 중국이 7월에 지준율 인하를 한번 했었죠. 그리고 나서 9월에도 지준율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중국에서 지준율 인하를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조금 강해질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또한 테이퍼링 불확실성도 좀 해소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8월 고용지표 이후에 주요 연준이사들의 발언들이 좀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오늘 존 월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경제 전망을 주제로 발언을 할 예정입니다. 사실 해당 이벤트 이후에 좀 첫 발언이라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지 여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미시적인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일단 디램 현물 가격의 변동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PC 업체들의 높은 재고 상황에 따라서
현물 디램의 가격 하락 추세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쉽게 개선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현물가의 가격 하락 추세가 일단은 둔화되거나 혹은 멈추는 시그널들이 좀 보여야 증시가 좀 안정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좀 시작에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국 쪽에서의 유동성 랠리가 좀 영향을 줄지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도록 하고요. 경기 둔화 우려가 중국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을 해주신 대로 미국 쪽에서 좀 나오고 있어서 우려스러운데 특히 테이퍼링 관련해서 좀 스케줄이 시장에 예상했던 것보다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다라는 경계감이 현재 나옵니다. 8월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 좀 쇼크 수준으로 절반 정도밖에 예상치를 미치지 못했어요. 그러면 팀장님께서는 이 테이퍼링 스케줄 이전의 시작의 예상에서 조금 달라질 것이다. 좀 이렇게 보시나요?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이제 장중에 뉴스 보도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낙폭 좀 확대됐는데 고용 지표가 좋지 않더라도 테이퍼링은 예정대로 진행해야 된다라고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공식적으로 예정돼 있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의 발언을 들어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8월 고용 보고서를 보면 수치 자체는 쇼크가 맞거든요. 다만 세부 내용을 봤을 때는 이 델타 변이에 따른 일시적인 둔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인 테이퍼링 가능성은 감소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공격적이라 하면 예를 들어 9월 달에 시작해서 이제 10월부터 바로 9월에 이제 계획을 세우고 10월 달부터 바로 들어가는 형태라고 했다면 이것은 좀 감소했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대신에 연내 테이퍼링 시행에 대해서는 기정사실화된 사실이 바뀌지는 않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연준은 두 가지 책무라고 할 수 있는 물가지표와 고용 관련해서 물가지표는 이미 목표에 달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고용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상당한 진전을 봤다라고 발언을 한 상황입니다. 고용지표의 노이즈가 델타 변이 때문에 생겼기 때문에 이제 고용지표의 개선 추세가 여전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지표를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연준에서는 지금까지 경제 지표와 관련해서는 예측하겠다라고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실제 지표를 기반으로 판단하겠다고 언급했기 때문에 어떤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8월 지표가 둔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9월 혹은 10월에 실질적인 개선, 지표의 개선을 확인한 이후에 정책을 변경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테이퍼링에 관해서는 연내 시행 가능성은 인정을 하되 대신에 공격적인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은 낮게 보는 게 확률상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일단 9월 6일자로 연방정부의 추가 실업수당 지급이 종료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델타 변이 확산세 또한 정점세를 찍었다는 관측이 있기 때문에 향후 고용지표는 분명 조금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9월이나 10월 지표까지 보고서 연준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고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준이 보고 결정할 고용지표, 물가지표 우리도 먼저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스케줄 우리도 함께 감안하면서 전략을 좀 계속 수정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설명을 팀장님께 좀 해주셨지만 하반기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반기에 아무래도 경기가 좋아지면 금리 정상화 쪽으로 갈 것이고 또 경기가 둔화되면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을 가는 쪽으로 좀 이렇게 양갈래로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야 될 텐데요. 어느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저희는 전략 세워야 할까요? 일단은 가장 큰 변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컨트롤하기 힘든 변수가 있는데 델타 변이에 대한 상황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는데요. 사실 저희가 지난해 3월 이후에 팬데믹 이후 사실 내구재 중심의 상품 소비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면서 경기의 회복세를 견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서 원래 하반기 들어서는 서비스 소비가 이제 경기의 개선을 이끌어줄 것으로 예상했던 상황인데 이게 델타 변이 바이러스 우려 때문에 지금 멈춰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경기 둔화 우려가 불거졌는데 오히려 이 델타 변이 때문에 물가 지표 또한 일시적이란 기대가 장기전으로 전환되는 모습입니다.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반도체 부품 등을 또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 문제가 장기화되는 모습이거든요. 사실 반도체 칩 쇼티지 이슈가 하반기로 가면 점차 완화될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이런 병목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최근에 스태그플레이션 이슈를 불거지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다만 아직은 좀 예측하기 이른 상황이지만
남미 지역의 코로나 확산세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은 조금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남미 같은 경우에 사실 초기 방역 실패에 따라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했었는데 최근 빠르게 백신 접종을 늘리면서 브라질 같은 경우에 1차 접종자 기준 한 60% 정도까지 이제 백신 접종에 성공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좀 확진자가 줄어드는 모습인데 만약에 남미의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될 경우 일단 원자 재발 공급 이슈가 안정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 미국도 주요 지역 내의 코로나 재확산 지수가 1 이하로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확진자가 감소할 경우에 하반기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물론 정책 정상화에 대한 우려는 있을지언정 경기 둔화라기보다는 정책 정상화에 기반한 경기 회복세의 장기화에 주목을 하시는 게 저는 낫다고 봅니다. 네,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시간인 것 같아요. 지금 계속해서 환율은 오름세기 때문에 수급적인 면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이를 포함해서 나머지 이제 9월장 어떻게 대응하면 될지 종합적인 전략 대응해 주시죠. 예, 일단 환율 관련해서는 달러와의 이제 강세 움직임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늘은 전일 같은 경우에는 달러화가 좀 강세로 움직였었는데 사실 최근 달러 강세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거시적인 이벤트는 유럽 중앙은행과 미국 연준 사이의 통화 정책의 디커플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목요일이죠.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약간의 매파적인 이슈가 발생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런 디커플링이 완화된다면 달러가 추세적으로 강세로 가기에는 조금은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여기에 기반해서 우리나라 환율도 뭐 추가적으로 많은 약세로 전환되기에는 좀 제한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에 테이퍼링 이슈에 따라서 사실 일부 선반영되기도 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는 약간은 박스권 움직임을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9월 뭐 FOMC 이벤트 중에 저희가 최근에 시장이 좀 썩 좋지 못한 환경입니다. 근데 하반기로 갈수록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는 변수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는 점에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는 확실하게 좀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정책금리 인상이라든가 유동성을 축소하는 발언 등을 봤을 때 그런 영향들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는 조금 줄이시는 투자를 하고요. 또한 업종에 관련해서는 다양하게 여러 가지 업종을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이익 가시성이 높거나 아니면 가격 전거가 가능한 업종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압축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낫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자 9월 전략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디지털팀 박광남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 상황